2022년 9월 6일 그날 새벽 포항 하늘은 새까맸고 빗줄기는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도시는 물에 잠겨갔죠. 태풍 흰남노는 마치 분노하듯 몰아쳤습니다. 저 동네에 저렇게 연기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거 포항 야경의 하이라이트지. 어림잡아 50년 동안 49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제철소의 거대한 심장, 용광로가 처음으로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무슨 뜻이겠니? 일이 나도 큰 일이 났다는 거지. 저 안에서. 영재야, 냄새가 나냐? 누구세요? 네, 저는 어디서 오셨는데요? 오윤아 PD입니다. 산자부 시찰팀 방문 촬영차 왔어요. 정부 시찰단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여긴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 아침에 펑펑대는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인명피해도 있었나요? 우리는 주인공 오윤하 PD의 시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을 함께 걷게 되죠. 아시네.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갓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왜 신남노 이거? 각 공장마다 침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차단막을 설치했고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태풍 때문에 고로 5기 모두 휴풍하게 되는데 과연 무사할까요?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한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고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면 안 돼. 46년째 끓고 있다고. 46년째. 근데 휴풍이 길어지면 고로 안에 엉겨 붙겠죠? 엿가락처럼. 어차피 내일이면 태풍 지나갈 거고 휴풍 했더라도 그거 바로 살리면 돼. 결국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 고로는 멈춘 순간부터 단 7일 안에 다시 불을 살리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아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고로 5기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고로 휴풍 실시. 이 고로 휴풍 실시.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그 침묵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냉천이 넘치고 거센 물줄기가 포스코 제철소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자동차는 둥둥 떠다니고 발전 설비는 물에 잠기고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던 고로 3기가 모두 멈춰버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자, 하던 멈추고 일단 대피하고. 자, 이과장 사들이 빨리. 사들이 뭐해? 빨리 민규야. 빨리. 자, 공장 내 직원분들 모두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반대쪽,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나와. 이런 곰탱이가. 나오라니까. 지하 칼버트가 다 침수됐어요. 그럼 지하 8층까지 다 침수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차단기가 다 탄 데다 송전 케이블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휴풍전에 전개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여기서 저 말고 거기 64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장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박 회장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조심히 파트장의 올라가십시오. 솔선수범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플랜트 12 밸브개만 완료했습니다. 이한철 파트장과 막내 신입 직원은 64층 플랜트 꼭대기에 있는 산소 밸브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현황은? 사망자 실종자 0명입니다. 고립됐던 직원들 전원 구조 완료됐습니다. 삼고로가 휴풍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중에 정전이 돼서 제가 운전실로 달려갔는데 고로는 전기가 끊기고 기계는 멈췄고 통신도 두절된 폐허 같은 현장.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일주일이 데드라인이다. 이 영화의 제목이 데드라인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단 일주일의 마지노선. 전기 나갔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보내도 물론 비가 5cm도 안 줄었는데 일주일이요? 이거 보름도 힘들어요. 사처리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모래 욕조에 쇳물을 부어서 버린다.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사처리장이 있었다는 뭐 얘기만 들은 것뿐이라서. 성우님,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제철소를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협력사와 군인들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한 명 한 명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상황은 들으셨죠? 예, 데드라인이 일주일이라고요. 이제 6일 정도 남았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고로가 죽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제는 모래인데 못해도 이 4,0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태풍 뒤라 멀쩡한 모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요. 그래서 자재과 식구들이 그냥 발로 뛰어서 겨우겨우 구했답니다. 구했어요? 예. 25톤 트럭 170대 분량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온 동네 잡동산이 싹 다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근데 하필 말이야. 냉천 하류가 상류보다 어떻다고? 하류가 상류보다 좁다. 그치.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붙었고 결국엔 제철소 담장마저 무너뜨리고 쫙. 사람들이 쓰나미 같았다고 한 말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나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OPD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해서 피디님이랑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도 비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진흙을 퍼내고 발전기를 돌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야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64m 높이의 냉각탑 위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간은 전쟁 같았고 그 전쟁 안에서 피어난 건 작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고로 앞에서 땀을 닦던 사람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며 서로를 격려하던 그 눈빛들, 그 안에는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멈춘 건 기계였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재난 사흘째. 전력은 복구됐지만 펄펄 끓는 쇳물을 받아내야 할 제강 공장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고, 쇳물을 받아낼 수 없다면 고로가 식어가는 걸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고로가 완전히 식기 전에 다시 열풍을 불어넣지 못하면 고로의 생명도 끝이다. 모래 욕조에 쇳물을 쏟아붓는 사철이도 난항을 거듭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450톤급 타워 크레인이 동원됐다. 굳어버린 용선 운반차의 한쪽을 들어올려 굳어가는 쇳물을 쏟아붓겠다는 계산이었다. 응어리진 쇳물이 시뻘건 기운을 뿜으며 쏟아져 나온다. 사철이 성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철이 성공으로 드디어 고로의 재송풍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강 공장에서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방사포의 위력으로 암흑 같던 제강 라인에도 희망의 불이 들어온 것이다. 불 꺼진 고로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일주일. 고로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하지만 고로를 살리려면 다른 공정이 먼저 살아야 하는 딜레마. 그 희박한 가능. 그리고 마침내 용광로가 다시 불을 품었습니다. 철이 흐르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복구는 135일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철을 녹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말합니다.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다는 걸요. 데드라인은 묻습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데드라인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연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희망에 대한 기록이며 결국엔 사람에 대한 가장 따뜻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짜였던 기적의 순간을 한번 꼭 스크린으로 만나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